기초연금 지금 받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이미 700만 명이 받고 있는 이 돈,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평생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실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월 6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고 1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열심히 모아둔 통장 잔고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나라가 정한 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유 10가지, 그리고 한 번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소장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긴다면 어떨까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못 받은 기간의 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단일 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1초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나라가 조용히 바꾸는 기준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지금처럼 만든 세대, 바로 여러분에 대한 국가의 보답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따로 낸 것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는 한 달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약 56만 원, 1년이면 67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손주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느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20만 명이나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2 새 박명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내가 대상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3년을 그냥 지나셨습니다. 결국 딸이 직접 주민센터에 모시고 갔고 확인해보니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했고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약 1200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모시고 가십시오. 신청하지 않으면 단일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신청을 망설입니다. 바로 재산이 다 드러날까 봐입니다. 배우자 몰래 모아둔 돈이 들통날까 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라의 전산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대부분의 정보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숨기려고 매달 35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장에 얼마 있느냐, 한 달에 얼마 버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계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는 월 395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단순한 통장 잔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예금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 대해 연사 %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한 달 약 33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됩니다. 2억이면 약 66만 원, 3억이면 약 100만 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집까지 포함됩니다. 집이 있다면 공시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4%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짜리 집이라면 약 55만 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예금과 집을 합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이미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선을 넘어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효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연금을 끊어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최순옥 어르신은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은 넓은 아파트로 모시며 효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집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소득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매달 약 1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효도하려고 모신 아들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연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자녀 집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억 원이 넘는다면 연금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돈을 내 통장에 잠깐 맡아주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아들이 전세 문제로 일주일만 1억 원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통장을 빌려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돈은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정기조사에서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왜일까요? 국가는 통장에 찍힌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1억 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어르신의 자산으로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일주일 후 돌려줬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7일의 기록 때문에 수년간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내 돈을 자녀 통장에 넣고 내가 관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모두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통장에 남의 돈 넣지 마십시오. 남의 통장에 내 돈 넣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가 살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윤정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별다른 수입도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남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폐업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실제 수입은 0원이었지만 국가는 사업자로 보고 추정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그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 탈락한 것입니다. 폐업 신고는 단 1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라서 2년 동안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2년이면 약 840만 원입니다. 지금 장사를 접으셨다면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바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고가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계산 방식입니다. 차량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4,100만 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4,1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4천만 원이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기준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3억에 팔았다면 겉으로는 집이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2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는 그 2억 원을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은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순간 그 월세 정보는 바로 국가로 넘어갑니다.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보험 해지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면은 그 금액이 들어온 달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해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영양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았지만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계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국가는 이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면 연금은 끊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재산을 줄이면 되지 않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을 줄이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국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는 재산을 처분한 이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최대 5년 동안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에게 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그 1억 원이 사라졌다고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쓴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줄어든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라면 영수증, 빚 상환이라면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 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5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재산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산을 넘기거나 숨기는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 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다시는 못 받겠구나.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아주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돌아오시면은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탈락하면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건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게 되어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단일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한 번만 신청해두면 국가가 5년 동안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국가가 먼저 연락을 줍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하겠습니다. 무슨 주어볼론튼 데르덴 다즈렌시모노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단 10초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탈락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말 꼭 하고 오십시오. 이걸 모르고 그냥 돌아오시면 그 기간의 연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원이 기준입니다. 내 통장 잔액, 집 공시가격,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정확히 얼마로 계산되는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은 무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 집에 살고 계신다면 그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억 원이 넘는다면 기초연금이 끊길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탈락하셨다면 반드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가 대신 챙겨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일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도는 원래 국민연금이 부족했던 시절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해서 평생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난해지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스스로 준비해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이득인지 말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괜찮은 수준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